건강하다고 믿는 음식을 챙겨 먹고 약을 제때 복용하며 의사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수록 피로감과 염증, 머리가 멍한 느낌, 그리고 쇠약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기서 잠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놀라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슈퍼푸드나 영양제 혹은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몇 가지 단순한 음식이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에 달려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해 무척 노력하십니다. 지방 섭취를 줄이고 짠 음식을 피하며 소식을 실천하고 수십 년 된 영양학적 조언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심장질환, 치매, 노쇠암, 그리고 노년기의 독립성 상실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곳은 드뭅니다.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늙을지 천천히 늙을지를 결정하는 이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신진대사, 면역체계, 그리고 신체의 자가 치유 능력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진들이 오키나와, 사르데냐, 로마린다 등 장수마을에서 90세 혹은 100세를 넘긴 분들을 연구했을 때 그들에게서 어떤 마법의 알약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일관되게 발견한 것은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염증을 조용히 잠재우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혈관을 보호하고 신체의 자연 방어 및 복구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매일의 식사였습니다. 이것은 비싸지도 않고 유행을 타지도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음식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70년이나 80년 동안 서 있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수는 그 집에 화려한 가구를 들여놓는 것이 아닙니다. 배선, 배관, 그리고 기초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물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혈관, 면역 방어체계, 간과 대사 시스템, 그리고 세포의 손상 복구 능력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특정 일상 음식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위한 매일의 유지 보수 도구와 같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칼로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보냅니다. 몸에게 염증 대신 회복을, 지방 저장 대신 연소를, 뇌세포 손상 대신 보호를 명령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행을 쫓거나 몸을 굶기지 않고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노년층이 더 오래, 더 강하게, 그리고 더 독립적인 삶을 살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실제로 매일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이 여러분의 신진대사, 호르몬, 면역체계와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리고 매일의 작은 선택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물학적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왜 일부 건강식품이 오히려 노화를 가속화하는지, 어떤 소박한 음식이 심장과 뇌, 면역체계를 보호하는지, 그리고 90세 이후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오늘 이야기할 음식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명확히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체에는 암, 감염, 혈관 손상, 인지 기능 저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내장형 방어 및 복구 시스템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면역 감시 및 세포 청소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손상된 세포는 제거되고 염증은 해결되며 혈관은 스스로 복구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시스템은 조용해집니다. 고장 났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신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도시의 쓰레기 수거 시스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매일 밤 쓰레기 수거 트럭이 도시를 돌며 쓰레기와 파손된 자재, 잔해를 치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청소 작업 덕분에 도시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우리가 나이 든다고 해서 그 쓰레기 트럭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출동 명령을 자주 받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이 쓰레기 트럭은 오토파지, 자가포식, 면역 감시, 항염증 신호 전달과 같은 과정을 의미하며 음식은 트럭을 출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떤 음식은 이러한 장수 경로를 활성화하는 반면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다른 음식들은 이를 조용히 차단한다고 합니다. 음식의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받는 시스템 중 하나는 윌리엄 리 박사가 자주 언급하는 장수와 면역 체계의 관계입니다. 면역세포는 단순히 감염과 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손상된 세포, 초기 암세포, 염증 조직을 찾아 순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과잉 영양 공급과 지속적으로 치솟는 인슐린 환경은 면역 체계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높은 혈당과 잦은 간식은 인슐린 수치를 높게 유지시킵니다. 인슐린은 신체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성장하고 구축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젊을 때는 유용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이 신호가 지속되면 청소와 복구 작업이 차단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장수식품이 이국적이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혈당 지수가 낮고 폴리페놀이 풍부하며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로 신체에 적절한 수준의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를 호르메시스라고, 이는 100세 장수 노인들에게서 관찰되는 것과 동일한 경로입니다. 어르신들이 실제로 따를 수 있는 실용적인 일일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수화물 중심이 아닌 식물성 식품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하십시오. 포도당 흡수를 늦추기 위해 건강한 지방을 추가하십시오. 하루 종일 조금씩 먹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내에 식사하십시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금식하십시오. 이것은 굶주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에 보내는 올바른 신호입니다. 이 설명이 음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명료함과 활력을 유지하며 나이 들 수 있도록 돕는 과학 기반의 전략을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의 핵심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장수는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에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복구하고 방어하라고 명령하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 신호를 놓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가장 큰 장수 실수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하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혈당과 인슐린을 교란시켜 조용히 노화를 가속화하는 음식들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칼로리와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혈당 및 인슐린 신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건강식품으로 포장된 많은 제품들이 실제로는 노화를 앞당긴다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빵, 시리얼, 쌀, 과일 주스, 저지방 간식 등 섭취 후 빠르게 당으로 변하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혈당이 상승합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의 임무는 단순합니다. 혈액 속의 당을 세포 창고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끔 일어난다면 우리 몸은 훌륭하게 처리해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인슐린은 쉴 틈이 없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듯 비유해 보겠습니다. 인슐린을 배달 트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트럭은 연료를 창고로 옮깁니다. 만약 배달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창고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시스템은 비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문이 막히고 트럭들은 밀리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노화의 연결고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상승한 인슐린은 지방 연소를 차단하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의 노화를 가속화하며 세포 복구 경로를 억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사람도 대사적으로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00세 장수 노인들은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그들의 몸은 저장 모드보다
복구 모드에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조금씩 식사하고 지방을 피하며 에너지를 위해 곡물에 의존하라는 조언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조언은 수십 년 전에는 말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하루 종일 인슐린 수치를 높게 유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수는 끊임없는 식사가 아니라 대사 리듬 위에 구축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목표는 극단적인 케토 식단이 아닙니다. 목표는 포도당 안정성입니다. 이를 지원하는 음식에는 전분이 없는 채소, 특히 잎채소,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 생선, 달걀, 콩류 같은 적당한 단백질, 그리고 섬유질이 온전한 자연식품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섬유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섬유질은 소화를 늦추고 유익한 장내 박테리아에게 먹이를 주며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오랫동안 오해받았던 콩이 장수 연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간단하고 강력한 프로토콜은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간식을 먹지 말고 제대로 된 새끼 식사를 하십시오. 아침에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십시오. 단백질과 섬유질은 하루 중 이른 시간에 섭취하십시오. 저녁 식사는 조금 더 일찍 마치십시오. 예를 들어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노인의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굶는 것도 아니고 극단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단지 인슐린이 내려갈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슐린이 낮아지면 지방을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되고 염증이 줄어들며 면역체계가 더 잘 작동하고 세포 복구 경로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사람들이 종종 에너지가 넘치고 생각이 맑아지며 관절 통증이 줄고 수면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섹션의 핵심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슐린이 높게 유지되면 노화는 가속화됩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수명은 늘어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심장 그 자체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그리고 왜 혈관을 보호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알려진 가장 강력한 장수 전략 중 하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수를 생각할 때 심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몸 안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심장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만큼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심장마비, 뇌졸중, 치매, 심부전의 원인을 연구할 때 근본적인 원인은 종종 동일합니다. 바로 내피세포라고 불리는 혈관 내벽의 손상입니다. 이를 간단한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관을 뇌, 근육, 심장, 피부 등 모든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정원용 호스 네트워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호스가 부드럽고 유연하면 물이 쉽게 흐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고혈당, 염증, 산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호스 내부는 딱딱해지고 갈라지고 좁아집니다.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혈관 손상이 질병으로 진단되기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그 손상을 가속화하거나 극적으로 늦추는데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폴리페놀이라는 천연 식물 화합물이 풍부한 식품은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산화질소를 증가시켜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킵니다. 혈류가 좋아진다는 것은 뇌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됨을 의미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근육이 튼튼해지며 심장 기능이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윌리엄 리 박사가 특정 질병 하나를 치료하는 것보다 신체의 방어 시스템을 지원하는 음식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혈관 보호에 가장 강력한 음식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와 딸기, 짙은 잎채소, 비트, 녹차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이 음식들을 어쩌다 한 번 먹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 노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치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혈관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어르신들이 따를 수 있는 간단한 일일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주된 지방 공급원으로 사용하십시오. 매일 적어도 한 컵의 잎채소를 포함하십시오. 일주일에 여러 번 베리류를 추가하십시오. 하루 중 이른 시간에 무설탕 녹차나 커피를 마시십시오. 이제 일반적인 두려움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지방이 동맥을 막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방을 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동맥을 손상시키는 것은 자연식품의 천연지방이 아니라 산화된 설탕과 만성염증입니다. 사실 정제 탄수화물을 건강한 지방으로 대체했을 때 노인들의 혈관 기능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설명이 심장 건강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증상관리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수준에서 신체를 보호하는 과학적 전략을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장수는 혈관을 통해 흐릅니다. 혈관을 보호하면 모든 장기가 혜택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장수와 관련해 거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반드시 주목해야 할 장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늙는지를 조용히 결정하는 장기가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간은 대사조절본부입니다. 혈당을 관리하고 지방을 처리하며 화학물질을 해독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며 염증을 통제합니다. 만약 간이 과부하에 걸리면 모든 노화 경로가 빨라집니다. 이를 공항 허브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설탕, 지방, 호르몬, 독소라는 모든 비행기는 반드시 이 공항, 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교통량이 적고 체계적일 때는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비행기가 도착하고 휴식 시간이 없다면 지연이 쌓이고 시스템은 붕괴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 붕괴는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호르몬 불균형, 낮은 에너지, 그리고 브레인 포그, 머리가 멍한 증상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이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술을 마시지 않거나 과체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지방이 아닙니다. 바로 과도한 설탕과 지속적인 음식 섭취입니다. 포도당이 반복적으로 간에 넘쳐나면 간은 이를 저장을 위해 지방으로 전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이 간 내부에 축적됩니다. 이 상태는 현재 노년층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대사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장수에 왜 중요할까요? 스트레스 받은 간은 혈당을 높이고 중성지방을 높이며 염증을 증가시키고 호르몬 신호를 교란하며 지방 연소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간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좋습니다. 올바른 조건이 주어지면 노년기에도 스스로를 복구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레버입니다. 장수를 돕는 간 건강식품들은 세 가지 특성을 공유합니다. 당 부하가 적고 섬유질이 많으며 보호식물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가장 강력한 식품으로는 잎채소,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콩류, 마늘과 양파, 그리고 녹차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해독 경로를 활성화하고 간의 지방 축적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음식만큼이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간 지원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늦은 밤 야식을 피하십시오. 저녁은 점심보다 가볍게 드십시오. 매 끼니 섬유질을 포함하십시오. 밤사이 최소 12시간은 공복을 유지하십시오. 이 밤샘 단식 시간은 간이 저장된 지방을 태우고 대사 경로를 재설정할 시간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에너지가 좋아지고 복부 팽만감이 줄며 혈당이 개선되고 염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요 오해를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해독차, 클렌즈,
극단적인 단식은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간은 처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리듬과 휴식, 그리고 올바른 원료가 필요할 뿐입니다. 간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호르몬 균형이 잡히며 지방 연소가 다시 시작되고 면역 체계가 더 잘 작동합니다. 약물을 바꾸지 않고도 간 건강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전신 건강이 개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 요점은 이것입니다. 장수는 심장이나 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간을 유연하고 편안하며 대사적으로 차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노화에 있어 가장 오해받는 주제 중 하나인 단백질에 대해, 그리고 노화를 가속화하지 않으면서 근육을 보존하는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단백질은 노화 영양학에서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영양소일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노화를 늦추기 위해 단백질을 아주 적게 먹으라는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근손실을 막기 위해 많이 먹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양쪽 극단 모두 실제 생리학을 놓치고 있습니다. 몸 안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건축 자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몸에게 성장할지, 수리할지, 아니면 보존할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 신호에 대한 민감도가 변합니다. 근육을 저축 계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적은 돈을 입금해도 잔고가 쉽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금액을 입금해도 그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이를 동화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은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올바른 타이밍과 품질 또한 중요합니다. 여기서 장수와 관련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가공육이나 붉은 고기를 통해 과도하고 지속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mTOR와 같은 성장 경로가 하루 종일 활성화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성장 경로를 만성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더 빠른 노화 및 높은 질병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단백질이 너무 적으면 근육 감소, 노쇠,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독립성 상실로 이어집니다. 목표는 균형입니다. 장수 인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먹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구분된 식사 시간에 깨끗한 공급원으로부터 적당한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장수를 지원하는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생선과 해산물, 달걀, 렌틸콩과 병아리콩 같은 콩류, 소화가 잘 된다면 발효 유제품, 그리고 소량의 가금류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과도한 염증 부담 없이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이제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하루 종일 간식으로 단백질을 분산시키는 대신 하루 두세 번의 제대로 된 식사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입니다. 하루 중 이른 시간에 단백질 섭취를 우선시하십시오. 늦은 밤과한 단백질 섭취는 피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성장과 회복의 파동이 생긴 후 신체가 다시 청소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중요한 아미노산 중 하나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발하는 류신입니다. 보충제는 필요 없습니다. 달걀, 생선, 콩류 같은 자연식품이 이를 자연스럽게 제공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간단한 일일 단백질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과 점심에 단백질 섭취를 목표로 하십시오. 저녁은 가볍게 드십시오. 단백질을 섬유질 및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십시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공된 단백질 파우더는 피하십시오. 고무적인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근육 유지력이 좋아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며 염증이 줄고 이동성과 균형 감각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인함과 장수를 동시에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섹션이 단백질과 노화를 다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고려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극단적인 방법 없이 강하고 독립적이며 대사적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명확한 과학적 전략을 매일 공유합니다. 핵심 요점은 이것입니다.
장수는 단백질을 더 먹거나 덜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때에 올바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을 통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의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이 사람들이 90세 넘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실제 요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명료함과 기동성, 독립성을 유지하며 90대와 100대를 사는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특정 음식이나 영양소보다 더 눈에 띄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바로 일관성입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진대사, 면역체계, 복구 경로는 어쩌다 한 번의 노력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되는 신호에 반응합니다. 한 끼의 건강식으로 생물학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 끼의 나쁜 식사가 몸을 망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이 매일매일 받는 평균적인 신호입니다. 간단한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온도 조절기, 서모스탯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5분 동안 열어둔다고 온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이얼을 살짝 조정하고 그대로 두어야 온도가 변합니다. 장수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백세인들은 완벽하게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하게 먹습니다. 그들은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일이 드물고 염증이 낮게 유지되며 근육이 규칙적으로 자극받고 복구 경로가 매일 활성화되는 대사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이 슈퍼푸드보다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매일 먹는 콩 한 그릇이 어쩌다 먹는 영양제보다 낫습니다. 꾸준히 사용하는 올리브 오일이 디톡스 클렌즈보다 효과적입니다. 매일 걷는 것이 가끔 하는 격렬한 운동보다 낫습니다.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작은 반복적 습관들이 수십 년에 걸쳐 복리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자연식품을 먹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매일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들며 스트레스를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각각의 행동은 신경계와 호르몬의 진정 신호를 보냅니다. 어르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혼란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늦은 취침, 변덕스러운 다이어트, 극단적인 변화는 대사 신호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 혼란은 피로, 식탐, 염증, 회복력 저하로 나타납니다. 장수는 리듬을 선호합니다. 간단한 리듬은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날 비슷한 아침 식사를 하고 하루 중 가장 풍성한 식사는 점심에 하며 저녁은 가볍게 먹고 매일 몸을 움직이며 예측 가능한 수면 일정을 갖는 것입니다. 이 꾸준함은 코르티솔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며 복구 시스템이 활성화되도록 합니다. 이제 힘이 되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을 통째로 뜯어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혜택의 대부분은 6가지의 유익한 음식을 매일 반복하고 3, 4가지의 해로운 습관을 꾸준히 피하며 몸에게 매일 같은 부드러운 신호를 주는 것에서 옵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어르신들이 종종 나는 단순하게 먹어, 간식은 잘 안 먹고 매일 걷고 일찍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일관성에 반응하는 생물학입니다. 이 섹션의 핵심 요점입니다. 장수는 강도, 제한 또는 완벽함이 아니라 수년간 반복되는 작은 일일 선택들을 통해 조용히 구축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100세까지 사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생물학입니다. 우리는 노화하는 신체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단순한 음식과 일상의 리듬이 어떻게 그 생물학적 과정을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장수식품이 단순히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신체 내부의 방어 및 복구 시스템을 활성화한다는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인 인슐린 스파이크를 줄이고
폴리페놀이 풍부한 섬유질 식품을 섭취하면 면역체계와 세포 청소 경로가 다시 작동하도록 허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확인되지 않으면 노화를 가장 강력하게 가속화하는 혈당과 인슐린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정적인 포도당 수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식품, 섬유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끊임없이 먹는 것으로부터 몸에게 휴식을 주는 것에서 옵니다. 이어서 우리는 장수의 진정한 문지기인 혈관에 집중했습니다. 동맥내벽이 유연하고 보호받을 때 뇌, 심장, 근육, 에너지 수준 등 모든 장기가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는 또한 조용한 대사조절 본부인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간이 과부하되면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올바른 음식과 리듬으로 간을 지원하면 신진대사, 호르몬, 염증이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우리는 단백질을 숫자가 아닌 신호로 다루었습니다. 깨끗한 공급원으로부터 적절한 시기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은 몸을 끊임없는 성장 모드로 몰아넣지 않으면서도 근육과 힘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일관성에 도달했습니다. 장수는 완벽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차분하고 예측 가능한 대사 환경을 조성하는 작고 반복 가능한 습관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간단한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식사에 잎채소 한 컵을 추가하십시오. 정제 오일을 올리브 오일로 바꾸십시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먹지 마십시오. 단백질을 하루 중 이른 시간에 드십시오. 매일 20분씩 걸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에너지, 소화, 수면, 명료함을 느껴보십시오. 그 자각은 강력합니다.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몸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몸과 협력하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가치를 더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은 두려움이 아닌 과학을 이용하여 강인함, 명료함, 독립성을 유지하며 나이 드는 것에 집중하는 커뮤니티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노화는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이 이미 다가올 수십 년의 생물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